에이? 안녕하십니까, A씨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구글 플레이가 좀 바뀌었어요. 그 승인 과정이. 그래가지고 비공개 테스트가 늘어나는 바람에 2023년 11월부터 이제 비공개 테스트가 14일 웹 관련된 부분에서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해가지고 대안 마련하느라고 좀 어려웠고, 그 관련 게시하는 웹 배포하는 그 과정이 조금 번거로워서 좀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요 지금 오늘 하는 헤빗 AI 관련돼서 이제 좀 분석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이게 조금 딥러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좀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공지성은 뭐냐면, 잠깐 공지를 한번 하고 들어가면, 이게 구글 플레이 콘솔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비공개 테스트가 진행 중이에요. 비공개 테스트. 네, APP 번들 전에 한번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APK하는 예전 버전이고 요즘은 AP 번들로 해가지고 AAB 파일이 그 형태로 올리시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 안티에서 만들어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요. 예, 그대로 올리셔가지고 난독이나 코드를 축소하는 형태로 조금 APK가 디컴파일이 돼가지고 소스 노출이 좀 있었나봐요. 그래서 좀 난독화를 권장하는 형태로 AAB 파일을 올리는, 번들 형태로 올리는 거를 개선했더라고요. 좋은 거죠. 소스 털 일은 없으니까. 네, 이래서 지금 실행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그 테스터스 커뮤니티라고 해서 이게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도 있다는 걸 좀 하는 거고, 아무런 저기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유료예요. 유료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10% 진행됐는데, 예, 그래서 간단한 거 아이콘 올리고 내용 좀 넣고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14일에 어딘 12명이고 어딘 2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테스터스는 25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6일 정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더 확실하게 된다고 보장하고, 안 되면 환불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강력하게 하시더라고요. 큰 무리 없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은 한 건당 19,900원이에요. 결제하고 서브 및 앱 하시면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등록하셔가지고 컨티뉴 하면 크레딧 바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티 29,000원, 이거 19,000원, 한 달에 한 건에, 앱 한 건에 한 5만원 정도, 한 달에 하나를 목표로 한 5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VP 버전으로 크게 안 가고 해서 AI 탑재 시켜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잘 되면 스타트업 가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인생은 도전 아닙니까? 예, 공지는 이렇게 하고 한번 참조해 보세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공지하고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화면 정의소하고 UI까지 헤빗 AI의 설계편을 설명드릴게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재밌게 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프랭크 AI 알람 아키텍처예요. 기존에 제가 이제 테스트 베이스로 AI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갖고 있는지 거기서 좀 테스트를 하다가 해보려고 프랭크 보이스죠. 프랭크 보이스 AI를 좀 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보셨죠?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그거 참조하세요. D하고 이 부분이죠. STT 보이스, 플랭크 타이머, TTS 카운트, 여기까지 된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애드온을 하는 거죠. 헤빗 AI를, 우리 행동 패턴, 수관 AI를 여기다가 녹인 거예요. 헤빗 AI 알람을 추천하는 AI 기능을 머지해서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러면 흔하잖아요. 뭔가 좀 차별을 좀 있어야지 와서 그래도 앱이라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운로드 100건도 안 나와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은 100건도 안 나와요. 그냥 뭔가 조금 차별화된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좀
관심도가 높아지고 노출도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빗 AI는 요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인데 경량형 딥러닝이라고 보면 돼요. 그 딥러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이게 MLP라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도 콜드 스타트를 좀 넣고 해서 그래서 원래는 온 디바이스에는 딥러닝이 안 들어가요. 너무 무겁고 솔직히 그 시도 자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거의 뭐 최초인 것 같은데 모바일에.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경량화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기본 모델을 시작으로 사용자 데이터를 계속 덮어 쓰면서 개인화를 완성한다. 이제 이런 큰 플랜으로 잡아서 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용자 행동으로 했잖아요. 플랭크. 요거는 그냥 연월 일시 분초 그런 형태로 SQLite의 저장. 그리고 이게 앱 백그라운드가 아닌데 웹 OS 실행이죠. 웹에서 이제 설정이죠. 디바이스에 있는 OS가 앱을 깨우는 거예요. OS 알람 등록하고 노티피케이션 스케줄러 등록하고 그 TF 라이트 모델 텐서플로우 라이트라는 딥러닝에 해당하는 경량 프레임워크인데 구글에서 개발한 딥러닝용 경량 프레임워크예요. 이런 MLP의 다층 퍼셉트론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 케라스, 컨버터 이런 것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파이썬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파이썬으로 돼 있고 그거를 플러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론, 실행, 인터럽트런, 그리고 알람 추천, 알람 매니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구현상에서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솔직히 다 이런 건 뭐 안티가 하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적어놓으면 안티가 개념을 잡거나 구현을 할 때 좀 편한 게 있어요. 사용자 학습 배치는 MLP 다층 퍼셉트론을 파이썬으로 학습을 실행한다. 그리고 모델 파일, 팁 파일 생성 및 검증. 그러니까 요 지금 T파일 라이트는 텐서플로우는 .t파일 라이트로 생성된다. 그러니까 파일로 생성되는 거예요. 파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 학습된 거가 파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파일로 떨어진 것들의 안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가중치, 편향, 로스함수 막 이런 옵트마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에포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고 OS 스케줄러가 앱을 깨우고 나서 알람 매니저가 돌아가면서 학습된 내용을 기준으로 추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추론이 일어나서 알람을 추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MLP 퍼셉트론이라고 해서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을 개발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덴시 신경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밀집 신경망.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덴시라고 이게 32개 레이어, 16개 레이어, 1개 레이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데이터를 점점 압축해서 최종 예측값 1개를 만드는 구조예요. 그리고 입력이 있잖아요. 픽처. 이게 특징인데 사전에 정의된 여기 잠깐 갔다 올게요. 처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특징적인 어떤 요소들을 발췌하는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거는 제가 한 열 몇 개를 만든 건데 사실상은 현업에서는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 들어보셨죠? 그래서 R과 SAS 이런 형태로 해서 데이터 마이너들이 이거를 만들어요. 기존에 있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정의를 해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했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그 10년이 더 됐는데 생보에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저도 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때 참여를 했는데 최초로 참여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생보 쪽에 데이터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 그냥 재밌게 하려고 말씀드린 계약, 사고, 심사, SI 보통 이제 세 곡지인데 SIU라는 4가지에서 그거에 필요해가지고 데이터를 말고 마트에다가 데이터를 말고 그 마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그거를 사스 쪽에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팩터라고 해서 의미 있는 요소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발췌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쫙 나래비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그 다음 단계가 태우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픽처 엔지니어링 결과가 도출된 요런 이즈 위크엔드, 주말 여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알람 데이터, 이전 알람 시간차, 최근 3일간 사용자 평균, 최근 7일간 패턴 점수, 사용자 음삭 시간 평균, 이런 것들을 다 발췌해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인풋으로 넣는다는 거죠. MLP에. 그러면 넣으면 이렇게 다층 포셉트론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여러 전문가가 분석을 하는 것처럼 이 32명, 그리고 의견 정리 16명, 그리고 최종 판단 하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순방향 인공신경망이 나오는 여러 레이어 구조로. 그래서 그게 이제 덴시 밀집도라고 그냥 신경망이라고 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모르죠. 뭐 사스가 어떻게 해서 그걸 돌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그 많은 상황에서 또 뭐 거기가 뭐 지금 현재는 MLP를 우리가 되게 가벼운 걸 쓰지만 또 이보다 더 딥한 거는 또 다른 형태가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픽처 엔지니어링과 뭐 얘가 말했죠. 팩터라는 부분을 발췌해서 이런 알고리즘 로직에다가 태워서, 그리고 최종 뭐 예를 들어서 스레솔드 판단을 하는 그 스코어를 판단하는 여기 지금 가장 높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스코어 점수 0.7%, 그러니까 70% 이상 되는 가장 높은 스코어의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개가 또 있겠죠. 다른 데는 뭐 이렇게 그게 무슨 여기선 시간이지만 그 가장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되잖아요. 알람 시간. 우리는 다른 데는 뭐 이 스코어 점수는 똑같을 것 같고 요것만 차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값이냐. 생보여 그 언더라이팅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심사라고 있는데, 계약심사에서 그 사용자가 계약을 딱 하려고 주민번호를 딱 넣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쫙 나와요. 사고가 몇 번이고 뭐 병원을 몇 번 다니고 쫙 나와요. 근데 그게 다 팩트거든요. 이 팩트하고 그 특징, 픽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걸 다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의 위험도가. 그래가지고 그 보험 사기 막을 걸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위험도가 이제 나옴.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의 이제 점수가 계약 점수, 사고 심사 점수 막 이런 해서 이제 SI까지 넘어가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니까 조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프로세스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그게 이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케이스니까. 그럼 간단하지만 실무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좀 활용하시라. 엄청나게 비싼 거였는데 뭐 보니까 별게 없어요. 이게 AI 힘인 것 같아요.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드론 띄울 때까지. AI 드론 띄울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피지컬 AI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어 구조, MLP에는 이렇게 레이어 구조가 있고, 액티비티 함수, 여기 그냥 비선형 패턴을가 있어야 되는. 왜 그러냐면 기계는 숫자 가지고는 좀 판별이 쉽지 않잖아요. 활성화 함수더라고요. 활성화.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를 이런 식으로 렐루든 시그모이드든 그 라이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확률만 필요하니까 이걸 한 거고, 시간만 나타낼 때는 라이너를 쓴대요. 액티베이션을. 근데 여기서 보면 중간층들은 음수 같은 거를 없앤대요. 그리고 그냥 0으로 넣고 음수는 그 외에는 이게 자기값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정비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사용자들이 개발자들이 정해주는 건데요. 어떻게 할 건지. 뭐 X자 모양의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학습에서 자동으로, 로직에서 자동으로 이걸 만듭니다. 가중칩, 바이어스 편향, 로스, 뭐 옵티마이저, 앱보크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게 학습에서 다 반영된다. 이런 것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운동 시간대 패턴을 해서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가 들어왔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그냥 짜로만 이렇게 시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선형 회기든지 이런 데 보면은 막 점 찍고 막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놓고 막 점이 많이 찍혀 있는 데가 거기가 패턴이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패턴은 어떤 삼각 함수의 형태로 도표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계절 패턴도 뭐 이렇게 사인, 코사인, 먼스 주고 원형 구조로 한다. 조금 로케일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요게 조금 위치 있잖아요. 구글 위치 요런 게 들어가면 좀 권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일단은 분석해본 결과 요런 형태의 원형 구조도 전 세계의 사용자들의 계절을 알 수 있다. 계절 패턴을. 요거는 권한무죠. 지오 로케이터 요거는 권한 문제를 제외를 했어요. 계절 개념 없이 계절성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도 북방구와 남방구가 문제가 자동 해결되고 계절 경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뭐 주말 평일 여부 아까 전에 이거랑 좀 비슷하죠. 최근 간격 평가 악의 경과 시간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하고 다음에 운동할까지의 시간 담아놓는 거야 미리. 왜 그러냐면 일일이 이걸 한 번에 쿼리를 싹 날리면 이 뻗어버리니까 학습 배치할 때 이런 거 다 담아놓는 거. 여기 보면 이제 배치라 맵이 버튼을 수준에서 책정됐다고 했잖아요. 누르면 이런 거가 다 이렇게 말리고 학습이 돼야 되는 프로세스다 보니까 다 누를 수는 없어요. 이게 욕심이 과하면 좀 안 된다. 보면서 그래서 이제 샘플은 좀 만들었어요. 샘플은 좀 만들었고 구글 헬스 데이터로 그래서 그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거기서 결정이 나겠죠. 의미 있게 0.7 이상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이 팩트를 하나씩 그 픽처를 하나씩 넣고서 한번 돌려봐야죠. 그래서 뭐 마지막에는 아까 전에 T 파일 요 지금 학습 데이터들이 여기 담기게 되는데 계속 쌓이면 누를 때마다 계속 쌓이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검증 체계를 둬서 검증 체계에서 이전 모델 3개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날린다. 통과한 것만. 그래서 이게 검증은 보통 남이라고 하는데 뭔가 조금 데이터가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측과 범위 체크 간단 정확도 비교 이런 것도 다 파이썬에서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검증에서 통과 안 되면 그게 이제 뭐 버전업이 아니고 3이 생성이 안 되고 버전 2는 남겨놓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버전 2는 검증됐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버전 3은 삭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콜드 스타트는 데이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키인해서 알람 시간을 등록해서 시작한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추론을 하고 주기적인 배치 학습 그리고 점진적 개인 이게 큰 틀이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플랭 보이스에 거의 다 설명된 거예요. 음량 딥령이 뭐 멀티바이스 다층 프로세스고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온 디바이스 AI 추론과 학습 수동 배치를 적용한다. 그리고 주기능은 메일 프랭클한 기록 바탕으로 시간대 낙감합 추주 네, 요거는 뭐 계절 요인 이런 식으로 퓨처 패턴을 예측하여 자동 알림, 소리 및 메시지도 넣으려고요. 정신 차려 친구야. 그래서 안 하면 늙어. 그런 동료 메시지도 좀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장하면 내 목소리를 좀 담아가지고 더 환하게 안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려고 콜드스 입력하고 이게 프롬포트인데 세팅되는 구조 반말 10분 초 단위로 알림은 그 데몬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앱에다 데몬을 넣으면 구글에서 그냥 걷어낸대요. 애플도 절대 하면 안 되고 처음에 데몬으로 잡았다가 바꿨어요. 디바이스에서 지원하는 OS 알람 스케줄러로 하게 되면 그거는 패스가 된답니다. 로우 데이터는 3년치만 가져갈 거예요. 그 운동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 외 기간은 습용 데이터를 압축하여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습용 3년치만 가져가고 그냥 기존에 만약에 10년이 됐는데 이게 없으면 이 정확도가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한 데이터들은 3년치 외의 데이터들은 압축을 해서 경량화 시킨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그걸 가져가서 수습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 이게 기능이고 요거는 이건 뭐 기존 다 있는 거니까 아까 본 것처럼 특징 다 있었고
이제 기존 운동하는 이건 좀 뭐 화면적인 건데 히스토리에 운동 주기 차트와 알창조 탭을 보여준다. 그리고 운동 주기 차트 탭은 이제 클릭하면 토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토글 많이 쓰거든요. 보면 뭐 옵션 뭐 이런 걸 하는데 드릴이라 보면 드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연 차트가 있는데 연 차트를 클릭하면 월 차트가 나오고 월 차트를 클릭하면 주 차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그런 운동을 했던 부분을 토글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상단에는 검색할 수 있게끔 일제적으로 운동 이력이죠. 그리고 알람 설정 탭은 배치 버튼과 알람 설정 기본 알람 설정 등을 보여주고 알람 설정 시간 보여주고 등록 수정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알람 반영 여부가 온일 때는 OS 알람 사용한다. 그리고 학습 시 최근 파일 위주의 대개 파일만 관리한다. 검증 후 이상이 있으면 삭제 처리한다. 알람 추천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높은 시간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거를 OS에 알람 메뉴로 등록한다. 스트레스홀더는 0.7이다. 그래서 최종 전체적으로 요건이 왜 또 났지? 이게 안 좋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순서는 여기 지금 학습 배치 실행이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보이스 앱에서 실행을 하면 이제 헤빗 AI를 호출해서 거기서 이제 학습 배치 모듈이 돌면서 이게 지금 등록된 이력, 타임 이력과 호출해서 퓨처 DB를 만들고 같이 동시에 T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검증 OK가 되면 T 파일들이 생성이 돼요. 거기에는 가중치, 편향, 레이어 부족, 액티비티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람 OS를 등록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디바이스가 이거를 깨우는데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깨웁니다. 헤빗 AI에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그 알람 추천으로 해서 깨워요. 그리고 그 깨우는 타임은 요 부분이 되겠죠. 0.7에서 큰 거. 그리고 위에는 골드 스타트 그 화면에서도 키인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을 등록해도 알람 추천이 되고 알람 요 헤빗 쪽에서 등록해도 알람 추천이 되는 여기도 뭐 OS 시간을 입력하는 거죠.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엑셀라이트에서 뽑아서 픽처 생성을 시키고 T 파일 모델 그리고 스코어가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입력받고 MLP 계산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 웨이트, 가중치, 시그모, 스코어가 출력되겠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서 아침 7시에 스코어가 0.8이다. 80. 여기서는 아침 7시를 던져줘야 되겠죠. 알람을 추천하고 if 조건에서 데이터가 없으면 사용자 입력한 그 값을 가지고 주고 알람이 추천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등록한 거로 추천하고 아니면 데이터가 있으면 요 지금 AI 스코어 기반을 추천해서 태운다. 거기에서는 이 조건이 맞아야지 당연히 가겠죠. 헤빗 AI에 대한 프로세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예전에 하는 방식, 요구사항, 화면 설계,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AI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방법론. AI 에이전트들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건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고민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화면 설계서가 없어요. 화면 설계가 없어요. 그리고 거의 안 해본 것들이라서 그냥 에이전트들한테 조금 맡기는 부분도 있죠. 화면 부분이. 요 넥스트 이제 다음에서 보게 될 거예요. 스티치에서. 왜 그러는지, 왜 안 그렸는지, 왜 이런 식으로만 정리를 했는지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